최재형 목사님 모셨나요? 2014년 4월 24일 북한 소설책 출판 기념회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경과보고부터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특사교환 4.27 판문점 정상회담, 6월 10일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그 봄이 왔던 한반도에 조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5월 말경 북측 소설책을 반이 출판하겠다고 통일부의 북측 대방 조선 대성산 저작권 대리소 최광훈 소장으로 하여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하였다. 2018년 6월 26일 북한 조선 저작국 사무국 확인서 문서와 소설책 내용이 담긴 CD 한 장, 도서 목록표 등을 수령하고 반의 허가 신청을 하였다. 2018년 8월 10일 담당 중후관이 서류가 완료되어 결제를 올렸고 사업 승인이 나온다고 한 날 담당은 전출되어 2달간 교육을 받아야 해서 통화가 안되고 소설책과 CD 한 장은 국정원이 이적성 검토를 하겠다고 가져갔고 승인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2020년 1월 10일 북의 모든 선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북측 정부기관인 저작국 사무국이 확인서와 소설책 8권이 담긴 USB 1개를 보내왔고 통일부에 북한 물품 반입 신고서를 2월 28일 접수하였다. 통일부는 조선 정부기관인 저작국 사무국 확인서에 한국에서도라는 문구가 없어 한국에서라는 문구를 넣어 서류를 다시 받아오거나 저작권자 개개인의 이임장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했다. 저희 통일농협은 2020년 2월 28일 3월 24일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조선소설책 13권 출판을 공식 선언하고 5월에 독립호감을 출판하였다. 202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6월 16일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고 지금까지 국가와 민간 모두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2021년 7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 시작되었고 2022년 5월 17일 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 2024년 10월 30일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2023년 3월 10일 벌금 300만원 확정 및 재판 계류 중이다. 2024년 4월 조선소설 니제마 강화처녀 출판 전자책 독립호감 니제마 강화처녀 단풍 낙엽이 아니다 출판하고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5년 전에 이미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내고 중국에서는 조선동포, 그러니까 북한에 출입이 가능한 조선동포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저작국 사무국에
저작권 확인서까지 다 받아서 이 결과보고까지 전부 다 통일부에다 다 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하고 USB 우리가 이제 통일부에 다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그 사회문화교류과에서 원래는 남북교류 사업으로 승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이상 시간을 끌어서 저희가 한 권을 이제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한 권을 출판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지수사라고 해서 경찰과 검찰이 또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올해 또 그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300만 원 부과한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구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2심을 갖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작할 때는 국보법 위반이나 또 국정원과 통일부에 미리 사전 북한 책을 남한에 출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다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적촉신고 내서 통일부 쪽에서 합법적으로 다 정당하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무슨 글자가 하나가 뭐 빠졌느니 뭐니 하면서 없는 서류까지 요구를 하면서 그 사회문화 남북교류 사업으로 승인을 안 해준 거는 통일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 북한 책을 갖다가 우리 남한에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사회문화 그 남북교류 사업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승인 그거 별거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도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합원들이 그동안 이 북한 책을 우리 한국에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소감을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박근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치적인 것도 실리지 않은 동의보감 등 그 소설을 가지고 그 자유롭게 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가로막는 통일부를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발알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조선에 있는 좋은 책들, 남북의 공유의 책들은 그 앞으로 많이 출간되어서 그 국민들에게 읽히고 북한을 조선을 발알아 가면서 그 민족의 통일, 우리의 민족의 여망인 통일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꿈을 짓밟는 데 대해서 예, 굉장히 부당한 처사이고 우리는 힘을 모아 규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법개혁 법치민주화를 위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 또 그리고 평화민족통일 원탁회의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나라 안팎이 너무나 어렵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너무나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냉혹하고 어렵습니다. 법치라든가 민주는 완전히 파괴되고 민생, 남북관계는 완전히 절단에 났습니다. 저 언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유엔신에서는 국지전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제 가능성의 문제다. 이 정도까지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 가능성을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분단체제입니다. 그래 이 분단체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영원하고 우리가 전쟁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일찍이 돌베개 장준하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의 양심으로 살리는 사람 앞에 갈라진 민족과 둘로 나누어진 조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이상의 민족적 명제는 없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팎의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상의 또한 시대적 가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족에서 절대적인 명제가 바로 이 분단체제. 그 철조망에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분단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인 또 마음의 분단, 장벽, 또 정서의 장벽 이것을 깨부시는 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70년 넘게 사상과 이념, 체제에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적대적 관계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민족이라든가 국가의 역사라든가 또 문화 이런 정세를 담아내는 이런 민족 문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유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시키고 또 민족의 고유한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평화가 정착되는 이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천수 대표님도 지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 시대에 소중한 출판기념회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전 세계가 언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중국과 대만이 또 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도 언제 전쟁이 올지 모르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남과 북이 여러 번의 그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해서 화해 협력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공동선언의 정신과 실체는 다 멀리 사라지고 남과 북이 긴장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훌륭한 책들을 출판한 우리 전익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과 북이 지금 모든 대화 협력의 창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단체들 미나협 6.15 제가 속해 있는 단국민족 평화통일회에 일상적으로 대화 협력했던 그런 공식적인 단체가 북에서 다 일방적으로 다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분단의 현실을 결코 자시할 수 없고 평화통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것을 최소한도의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조차 막는 그런 현실을 보고 정말 안타까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런 난가를 뚫어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화해 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보당 이상규 대표님께도 지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북한 소설책을 출판하다니 이 얼마나 유쾌하고 멋진 일인가. 이 출판이 정말 이 남과 북이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민간 교류의 힘이 얼마만큼 크고 그리고 용기 있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거도 압승을 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 민간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그런 이런 운동과 교류가 더 크게 일어나길 기대하고, 출판하느냐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 김정영 선생님께서 해외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동포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붓길이며 하나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동포입니다. 동포란 가족이며 이웃이고 사이좋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족 구성원입니다. 불행히도 남북은 분단되고 현재는 서로가 상종조차 하지 않는 남남의 시대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군사덕지는 점점 강경해지고 교류의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시기로 우리 민족의 구성이들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의 단합이 실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민족 간의 적대적인 두 국가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위험한 시대에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며 민족 화해를 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의 소설책 동의보감, 니제마, 강화처녀를 출판하고 오늘 출판 개념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굳이 해외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는 이유도 해외동포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유리할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양한 민족의 단합과 대단결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외동포의 민족대단결의 운동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의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외동포에 대해 조선 방문들이 줄줄이 지어져야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니제마, 강화처녀, 단풍은 낙엽이 아니다. 책은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이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동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에 따른 조선은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방문과 체류, 교류, 협력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에서 남북 회가 함께하는 문화운동을 체육행사 등 다양한 장르의 교류 협력 얘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의 소설책을 각계에서 수출하고 싶고 판매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조선공포 단결하자. 2024년 2월 14일 남북경청 통일용사협동조합원 1동. 김창규 목사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말씀 나오셔서 스티바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지 발언 해달라고 하는데 축사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요. 제가 2005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대표로 남쪽의 대표 100명, 북쪽의 대표 100명 해서 평양, 요양산, 백산에서 북남 작가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작가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장성이 고향인 오영대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은 16살에 인민군에 입대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양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교류 때 동남 교류 때 남쪽에 와서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 혈의 피바다라고 하는 소설, 꽃 파는 처녀라고 하는 소설, 이런 소설들, 북녘의 소설들을 거의 다 읽었죠. 그리고 제가 북쪽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북쪽에 100명의 작가들을 만난 중에, 그 중에 임꺽정을 쓴 작가의 손자 홍석중이라고 하는 작가가 남쪽에 소설책을 냈는데 황진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창비해서 낸 3권짜리 동의보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동의보감을 구매하면서 북쪽에서의 동의보감은 어떤 내용으로 실렸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축사에 대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 단절되었죠. 물론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워킹그룹,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통일농업부를 하는 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많은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과 국내 북쪽의 작품을 만나보지 못한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이 작품이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북녘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우리 손영희 조합원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녘 동포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국가나 민간 모두 대화선을 차단하여 허공에 대고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미일 군사훈련과 대북제재만을 일삼는 한미 정부와 다시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국가 사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숨죽여 훗날을 기약하기에는 남북관계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다양스럽게 저희 남북경청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날 출판 합의가 있어 오늘은 조선소설책 동의보감 니제마 강화처녀를 출판하고 출판 기념일을 개최한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유로운 출판을 길을 합의하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되는 뜻깊은 다음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차라리 남남으로 서로 내정 간섭하지 말고 5년 10년 따로 살자는 때부터 벌써 4년이 흘렀고 남북은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함께 5천여 년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온 긴 세월, 아무리 미워도 동포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교류를 협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이 되어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사업도 진행되고 못하는 시기를 맞이하니 차라리 이럴 바에 한국 사람도 왜곡으로 인정하고 해외 동포의 범죄에 한국 사람도 돌아간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여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동포 권익-옹문법에 따른 해동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선은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방문과 체류, 교류, 협력을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민간의 자주적인 교류 협력의 길은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조선의 책이나 영화, 노래, 영화, 주제가, 공연 등 문화적 영역의 저작권 양도나 문화 공연 등 협력 사업은 계속 힘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0권의 책도 출판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남북경청 통일용사 협동조합 일동.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작성하신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 제안문을 읽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소설 동의보감, 리제마, 강화처녀를 출판하고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공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통일농협은 조선소설책 13권을 출판할 것이며 출판 기념회를 전국을 돌며 하겠으며 세계 동포사회를 찾아다니며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다면 언제든지 조선의 저작권 사용료를 한국의 책이나 종이 학습용품 등으로 조선으로 보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승인한다면 출판, 영화, 모든 조선의 저작권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서 또한 방북을 할 예정입니다. 방북을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승인만 하면 우리는 방북을 해서 우리 조선동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다면 출판된 조선의 책들, 국가 안보에 저해되거나 미푼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입해서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주적 교류 협력의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회분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개성공단 철수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시기에도 우리 통일농협은 2022년 6월 10일 조선영화 수출입사와 영화 6편의 저작권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는 조선영화 수출입사와 영화 주제곡 20곡을 저작권 합의를 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노력을 불허하지만 말고 민간의 자주적 교류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는 대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남북경청 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정익현. 감사합니다. 네, 7시가 돼서 이제 최재형 목사님께서 우리 북한 소설책 출판 기념회를 주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구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호는 북녘동포 여러분,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민간의 자주적 교류, 아무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평화의 길로 가는 그런 민간 교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북한술과 남한쌀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도 승인이 안 나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런 북한 소설책 출판하는 것 외에도 평양 백두산을 관광객을 가는 것도 추진을 했었고 많은 거를 추진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 어느 것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북은 교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류는 북도 원합니다. 승인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고 우리 통일부입니다.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정당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우리 남북 교류를 다시 재개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하면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